자,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내용 설명 시작할게요. 자, 우리 보기 잠깐만 들어보자. 자, 이 부분은 역시 여러 번 이야기하지만 사실 너무 이렇게 암석 이야기나 지질시대 그런 단어가 많이 나와서 그냥 내용 자체가 그 자체로, 그러니까 단어 자체로 난이도가 좀 높아요. 그런데 낯선 걸 한꺼번에 내가 완전히 소화를 시키겠다. 불가능해요. 그래서 한 번에 시간을 오래 잡고 복습을 꼼꼼하게 한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예를 들면 30분 복습할 거 생각했어. 10분씩 3번을 하세요. 그게 어려운 내용을 내가 소화시키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예요. 좀 귀찮기는 하지만. 됐죠? 자, 그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처음에 어쨌든 쓱 훑어보면 당연히 모르는 걸 모른 채로 남겨두는 것도 좀 있거든요. 그걸 좀 견딜 줄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하면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야 되는 거 아니거든. 사실 여러분들이 수학 같은 거 공부하면서 공부 문제 푼다고 내가 그거 다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다른 과목도 뭐 모자란 부분은 다음에 보면 좀 더 익숙해져서 또 좀 더 알게 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처럼 한 번에 모든 걸 끝내려고 하면 오히려 안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그래서 짧게라도 간단하게라도 몇 번씩 보는 게 그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이제 내용 설명 들어갈게요. 잠깐만요. 방금 세계지리 수업을 하고 왔더니 화면에 세계지리가 또 있네. 한길로 넘어가야지. 됐다. 자, 한반도의 지체 구조, 기본적인 용어부터 설명을 할게요. 자, 지체라고 하는 건 땅 지자, 몸 채자. 한반도를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봤더니 지역에 따라서 서로 다른 암석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암석들을 봤더니 그냥 비슷한 암석들이 서로 모여있는 곳을 따로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봤더니 우리 한반도가 몇 개의 커다란 땅덩어리로 구분이 되더라. 그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건 한반도의 지체 구조라고 불러요. 그래서 한반도의 지체 구조는 기본적으로 여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요. 시원생대 지층부터 신생대 지층까지 기본적으로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플러스 퇴적암이 열과 압력을 받아서 성질이 변했어요. 변성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곳이 또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 지역은 마그마나 용암이 식어서 만들어진 화성암으로 이루어진 곳도 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화성암으로 이루어진 곳은 그냥 나중에 정말 몇 군데 안 되니까 한 2군데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나중에 외우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친 퇴적암과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땅덩이만 먼저 잘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지질시대를 봤더니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순서대로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요.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우리나라의 땅덩이부터 살펴볼게요. 자, 시원생대는 변성암이 주로 분포한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변성암이 많을까 적을까? 자, 우리가 앞에서 지난 시간에 설명하면서 그 그래프도 잠깐 봤었잖아. 물론 꼼꼼하게 보진 않았지만 여기 변성암이 40%가 넘었잖아요. 그래서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한다. 많다. 됐죠? 그래서 이제 지구에서 볼 때도 제일 넓은 면적이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다른 암석이었겠지만 지금은 성질이 변해서 변성암이 되어버린 거. 그래서 이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변성암은 3개가 있고요. 3개가 있고요. 미리 말하자면 2개 하나. 그리고 이 2개는 3개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 하나는 따로 좀 이렇게 구분되어 있고. 그래서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또 정리하기 시작하면 또 어렵지 않게 정리가 돼요. 자, 우리가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한번 볼게요. 평북, 대마, 지괴. 땅 지자, 덩어리 괴자. 금괴, 금 덩어리. 지괴, 땅 덩어리. 됐어요? 그러니까 성질이 같은 어떤 거대한 땅 덩어리를 지괴라고 불러요. 그럼 이 땅 덩어리가 평북, 대마고원 일대에 있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이름을 이렇게 붙인 거거든요. 경기지계, 경기도 일대겠죠. 영남지계, 영남지방이겠죠. 그래서 얘가 면적이 되게 넓다, 가장 넓다, 그리고 세 덩어리가 있다.
그리고 이름을 보고서 왼쪽에 있는 지도에서 대략적인 위치를 표시하면 돼요. 그래서 상암북도 개마고원 그 일대에 있는 커다란 땅덩어리 하나, 그 다음에 경기도 일대에 땅덩어리 하나, 그 다음 영남 지방에 이렇게 땅덩어리 하나, 이렇게 하면 세 덩어리가 되잖아요. 세 덩어리를 합쳤더니 우리나라에서 면적이 제일 넓고요. 편성함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형성 시기가 오래되었다. 시원생되니까 당연한 얘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열과 압력을 받아서 조직이 치밀해져서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풍화나 침식에 강한 편이다. 눌렸으니까. 됐죠? 그렇게만 정리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는 세 개가 있다. 세 개가 있다. 그다음 나머지 것들은 이제 우리가 퇴저감인데 자, 퇴저감은 다른 말로 지층이 있는 암석이잖아요. 그런데 자, 여러분들 퇴저감은 물 밑에서 만들어진다고 했죠. 주로. 그래서 그 땅덩어리 이름을 보면은요 뒤에 분지, 습곡대라는 말이 붙어요. 자, 그런데 이건 오늘날 여기가 분지고 습곡대는 지층이 휘는 걸 습곡이라고 부르잖아. 여기가 뭐 지금 막 난리가 나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 분지라고 하는 건 주변보다 낮은 땅덩어리. 당시에 여기가 낮았으니까 퇴저감이 쌓였을 것이다. 쉽게 말하면 여기가 지금 퇴저감이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여기가 주변보다 낮아서 바다나 호수였다는 뜻이잖아요. 과거 언젠가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얘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분지였을 것이다. 주변보다 낮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름을 붙여놓은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습곡대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오늘날 가서 봤더니 지층이 이렇게 약간 휘어있고 그러니까 습곡대라는 이름을 붙인 거고요. 그리고 앞에 붙어있는 평남, 옥천, 경상은 지역 이름이 되겠죠. 평남 지방에 주로 있는 어떤 그런 퇴저감들, 그 다음에 충청북도 옥천이거든요. 실제 지명 이름이야. 어쨌든 그 일대에 있는 습곡, 그 다음에 경상도 일대에 있는 퇴저감,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용어를 직접 쓰라고는 안 물어봐. 작년도 내신 문제 한번 보면 알 거예요. 저런 거 외우라는 문제 전혀 안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문제를 보시고 공부를 하시면 될 거예요. 자, 여기는 봤더니요. 색깔을 지울까? 여기는 봤더니 포인트가 두 개야. 두 개인데 시원생대의 지계 사이에 분포한다. 지계 사이에 분포한다. 그 위치를 봤더니요. 평남 분지, 옥천 습곡대 이렇게 두 개다. 사이에 껴있다. 지금은 대략적인 위치만 기억하시면 돼요. 됐죠?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고생대는 초기하고 말기만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하면 된다고 했잖아. 실제로 지금 여기도 그래서 초기랑 말기 두 개만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해성층인지 육성층인지 구분해야 된다고 했는데 해성층은 하나만 있다고 했잖아요. 고생대 초기만 해성층이고요. 다음에 나오는 모든 그런 지층, 퇴저감은 다 육성층이에요. 고생대 전기만 해성층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석회암이 나온다 했던 이야기죠. 자, 이제 이 부분은 여러분들 조금만 자세히 설명할게요. 자, 지금 여러분들 뭐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하지 말고요. 지금 어쨌든 설명을 한 다음에 정리할 시간 줄게요. 설명 듣고 정리하세요. 자, 그래서 아까 평남 분지, 그 다음에 옥천 습곡대가 이렇게 있었는데요. 자, 이건 이제 오늘날 가봤더니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실제로 지구 역사에서 이 지역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졌는지, 그건 오늘날 모습을 보고 거꾸로 추론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를 보면은요, 북한 쪽, 남한 쪽이 원래는 지구상에 전혀 다른 곳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가 대륙이 막 움직이고 그러잖아. 그래서 얘가 움직이다가 어느 순간 만난 거야. 그리고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는 동안 여기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고요. 다시,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건 여기에 실제 모습, 오늘날 모습을 보고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을 것이다 라고 거꾸로 추론하는 거야. 추론하는 거고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어떻게 되어 있더라. 그 결과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제 설명 들어갈게요. 자, 이제 하늘에서 보면 평남 분지, 옥천 지향사 이렇게 땅덩어리가 있는데요.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땅 속으로 파 내려가다 보면 단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대체로. 그래서 지표면이 이렇게 있으면은요. 지표면하고 가까운 곳에는 육성층이 있거나 화석 같은 거 조사해봤더니 육지에 살던 생명체 화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경계가 이렇게 있고요. 지하 깊숙한 곳에는 해성층이 이렇게 있더라. 실제로.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됐어요? 그리고 물론 얘네들은 조사를 해봤더니 고생대에 만들어진 거구나. 됐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뭘 알 수가 있냐면요. 그리고 여기 밑에는 더 깊숙한 곳에는 이제 변성암이나 다른 암석들이 있는 거고. 자, 그래서 뭘 알 수가 있냐면, 자, 육성층과 해성층 가운데 뭐가 먼저 만들어졌을까? 당연히 밑에 있는 게 먼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얘가 고생대 전기고요. 얘가 고생대 후기 또는 고생대 말기. 초기 말기라고 지금 그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자, 여기가 지금은 당연히 육지야. 그런데 여기에 해성층이 있다는 얘기는 과거에 언젠가는, 쉽게 말하면 고생대 초기에는 바다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 뒤로 막 땅도 막 움직이고, 지각 변동, 힘도 받고 막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지금은 육지가 됐지만, 과거에 분명히 바다였으니까 해성층이 있을 거 아니야. 됐어요? 그냥 그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얘가 바다였었고요. 고생대 전기무역에는. 그래서 여기서는 석회암이라고 하는 암석이 이렇게 있는데 이 석회암은 시멘트의 원료가 된다고 했죠. 쉽게 말하면 지하자원이야. 그러니까 이 퇴적암에다가 해성층에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그냥 해성층이라고만 부르면 뭐 특별한 게 아니잖아. 그냥 일반적인 특징을 말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다가 뭐라고 이름을 붙였냐면요. 일본 애들이 붙인 것 같아요. 조선에 있는 누적되어 있다. 그 다음에 적은 적분, 뭔가 쌓는다. 퇴적, 뭔가 쌓는다는 뜻이잖아요. 누적되어 있다, 지층. 그래서 지층들이 쭉 이렇게 있으면요. 대체로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성질을 띠는 그런 지층들을 묶어서 그룹이야, 그룹. 그걸 미안해요. 이름이 잘못됐네. 누적되어 있다, 지층이. 그런 물이 분자. 누층분이라고 불러요. 설명하다 보니까 아직 다 꼬였네요. 그래서 조선 땅에 있는 대표적인 지하자원이 나오니까 조선 누층분이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보자. 여기 봐. 그래서 고생대 전기는 해성층인데 당시에는 당연히 바다였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석회암이 지금 매장되어 있는데 중요한 지하자원이 나오는 지층, 퇴적암이니까 이름을 붙였어요. 조선에 있는 대표적인 지층인데 이 지층은 다른 말로 지층이 누적되어 있는 층, 여러 개의 지층 가운데 성질이 비슷한 이런 층들을 묶어서 물이 분자, 분집 할 때 분. 그래서 조선 누층분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됐어요?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이제 육성층을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여기를 A라 그러고 여기를 B라 그럴게요. 맞닿아 있어요? 맞닿아 있는데 얘랑 나이 차이가 1억 살쯤 차이가 나더래요. 지층이 이렇게 차곡차곡 쌓였으면 얘랑 나이가 별로 차이가 안 나야 되잖아. 그런데 얘랑은 성질도 완전히 다르고 바다였는데 갑자기 육지로 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이라고 역으로 추측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해성층이 있다가 대략 1억 년 정도 동안 아무것도 쌓인 게 없어. 쌓인 게 없다는 얘기는 육지였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성층이 쌓인 다음에 땅이 전체적으로 이 부분이 융기했을 것이다. 육지로 바뀌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 1억 년 정도 육지 상태로 머물러 있다가 다시 막 이렇게 지구가 막 움직이면서 이 부분이 언젠가부터 다시 아래로 내려온다. 그걸 침강이라고 부르거든요. 내려와서 호수가 되었을 것이다. 낮아지면 다시 물이 고이고 호수나 저수지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호수가 된 다음에 지층이 만들어졌을 것이다. 그래서 얘가 융기된 다음에 1억 년 정도
육지 상태에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신당에서 육성층이 쌓였을 것이다 라고 스토리를 쓰는 거죠. 자, 표정 보니까 자, 여러분들 잊어버리세요. 자, 이제 잊어버려도 상관없고 이제 우리 이것만 외우면 돼요. 자, 그래서 실제로 가서 봤더니 지하 깊숙한 곳에는 그 전기에 쌓인 건 해성층, 석회암, 중요하니까 조선노충군 이름을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하고 여기는 나이 차이가 1살 정도 차이가 나는데 1년 동안 뭔가 쌓이지 않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여기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지층이 1년 동안 비어있네? 결석해 있네? 자,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결층이라고 말을 해요. 자, 이걸 시험에서 물어보진 않는데 뒤에 가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이런 용어가 나와요. 그러니까 나오니까 그냥 설명을 한 것 뿐이지 얘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나이 차이가 난다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가 이제 과거에 다시 호수로 바뀌어서 육성층이 만들어졌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살던 생명체 화석이 변해서 왜 이러지 자꾸? 무연탄으로 바뀌어서 무연탄이 나와요. 고생대 후기. 자, 우리 무연탄, 석탄이 죽는거든요. 중요한 지하 자원이야. 지금은 별로지만. 그래서 여기에다가도 이름을 붙였어요. 이 무연탄이 나오는 지층들에. 그래서 이 지층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평안누층군이라고 불러요. 평안누층군. 평안도 일대에 있는 대표적인 지층이라는 뜻에서 평안누층군이라고 한다. 자,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지저분해지긴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정리하고, 정리할 시간 줄게요. 자, 여기 보시면, 고생대는 땅덩어리가 하나, 두 군데가 있는데, 얘는 시원생대의 땅덩어리 사이에 끼어있다. 그리고 여기를 가서 봤더니, 땅을 파봤더니, 지하 깊숙한 곳에는, 먼저 만들어진 고생대 초기 지층은 해성층이고요. 바다에서 만들어진 지층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는 석회암이 분포하고 그리고 이 지층들을 묶어서 조선누층군이라고 이름을 붙였다. 그 다음 중간에 이렇게 암석이 존재하지 않는 지층이 존재하지 않는 어떤 시간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결층이라고 하고요. 고생대 말기에 쌓인 거기는 육성층이고요. 그 다음에 무연탄이 분포하고요. 이 지층의 묶음을 평안누층군이라고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외우면 되는데 그냥 그 과정을 설명을 했던 거예요. 자, 표정을 보니까 수업을 끝내달라는 것 같아요. 자, 왜 그러냐면 뒤에 봤더니 여기 결층이란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별 뜻이 아니야. 조선누층군이 생긴 다음에 1억 년 정도 아무것도 쌓인 게 없다. 그런 뜻이에요. 자, 우리 고생대까지 정리를 좀 간단하게 할게요. 고생대까지. 자, 그 다음에 신생대까지 하고 수업을 조금 일찍 끝낼 테니까 그때 정리 좀 하세요. 질문도 그때 하고 혹시 할 게 있으면. 자, 이제 지질시대가 바뀌어가지고요. 중생대예요. 자, 중생대는 땅덩어리 하나야. 쉽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경상도 일대에 쌓여있는 해저감이라는 의미에서 경상분지라고 불러요. 서서 불면 안 돼. 넘어지면 큰일 나. 자, 그래서 경상분지. 위치는 여기 왼쪽에 있는 지도에서 보면은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땅덩어리 이렇게 세 덩어리가 있고요. 그 사이에 고생대에 만들어진 퇴적암 땅덩어리 두 개가 끼어 있고요. 그 다음 경상도 일대 여기 따로 한 덩어리가 있잖아요. 그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위치는. 그럼 이제 얘가 좀 복잡해 보이지만 거의 정리가 됐죠. 넘어갈게요. 자, 그런데 이런 경상분지를 봤더니 오늘날 조사를 해보면 육성층이에요. 화석도 육지에 살던 생명체 화석이 나오고 해성층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 중요한 해성층은. 그래서 육성층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오늘날 이렇게 가서 봤더니 지층이 나란하게 쌓여 있어요. 그래서 수평으로 쌓여 있다는 거 지금 여기다 지금 이렇게 체크를 한 거거든요. 바꿔 말하면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은 지층이 처음 쌓일 때는 나란하게 쌓일 텐데 지금 가서 봤더니 얘가 나란하게 쌓여 있는 게 아니라
끊어져 있거나 막 휘어 있거나 난리도 아니에요. 근데 얘는 여전히 수평으로 쌓여 있어.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얘가 쌓인 다음에 우리 한반도가 큰 힘을 받아서 난리가 났던 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그 난리가 끝난 다음에 쌓인 거예요. 이해되니?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랑 얘 사이에 한반도가 정말 큰 힘을 받았던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수평노충군이라는 말, 수평층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증거 자체가 얘는 쌓인 뒤로 큰 힘을 받은 적이 없다. 얘는 쌓인 뒤로 큰 힘을 받은 적이 있다. 그러니까 그 큰 힘은 얘와 얘 사이에서 작용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생대를 대표하는 생물. 중생대 하면 생각나는 거. 자, 학자들이 이게 사람의 나이대에 따라서 공룡기라고 따로 이름을 붙이려고 할 정도로 어린아이들 중에 공룡 되게 좋아하거든. 자, 공룡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가운데 언제야? 공룡이 사는 시대? 이런 혹시 어렸을 때 공룡 안 좋아했어요? 몰라. 그거 다 잊어버렸겠지. 중생대야 중생대.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도 당시에 공룡이 되게 많이 살았었고요. 그리고 공룡이 화석을 남겨놨어요. 그것도 꽤 많이.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 살던 공룡들은 으리으리한 뼈나 그런 게 남아있는 게 아니고 발자국 화석이 주로 남아있어요. 근데 어쨌든 공룡 발자국이잖아. 공룡이 살았다는 증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공룡을 사람들이 좋아하기도 하고 어쨌든 관광 자원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중생대 경상분지 공룡 발자국 화석 맨날 물어보더라고요.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 공룡으로 제일 유명한 지역 혹시 알아요? 물론 여러 군데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오는데 해마다 공룡 엑스포도 열리고 공룡으로 이렇게 지역 마케팅을 하는 데가 있어. 경상남도 고성이라는 데예요. 경상도 고성이 공룡 발자국으로 되게 유명하다. 거기 가면 커다란 공룡 묘형도 있고요. 공룡 박물관도 있고. 아무튼 자, 우리 부모님들이 뭐 여행 같은 거 갈 때 자녀가 있으면 자녀 좋아하는 데 가거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그러더라고요. 넘어갈게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한반도에 있는 큰 땅덩어리들을 이야기를 했고 신생대에도 퇴적원이 만들어진 게 있는데 뭐 두만지계, 길주, 명천지계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면적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얼마 안 되죠. 북한 지역이기도 하고 얘가 그래서 시험에 나올 경우에는 분포 면적이 좁다. 그리고 여기서는 갈탄이라고 하는 석탄의 종류인데 그냥 얘가 나온다 정도만 정답으로 나오는 경우도 거의 없고요. 그냥 이렇게 선택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껴가지고 가끔 물어보더라고요.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밑에 있는 지도만 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한 1, 2분이면 끝날 것 같아요. 자, 시원생대에 만들어진 암석들은 얘를 기호로 처리하더라도 변성함이라는 거 알아가야 돼요. 봤더니 다른 데에 비해서 면적이 훨씬 넓잖아요. 그리고 평북, 대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 분포 위치도 여기 왼쪽에 있는 지도랑 일치하잖아. 얘는 실제 분포를 나타낸 거고 얘는 그걸 묶어서 좀 단순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시원생대의 변성함, 평북, 대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 그 다음에 고생대는 평남, 분지, 옥천, 습곡대. 그리고 조선노충군과 평안노충군은 이렇게 약간 복잡하게 섞여 있는 걸로 나타나는데 그냥 여기에는 해성층과 육성층이 분포한다. 석회암과 무연탄이 분포한다. 조선노충군, 평안노충군 각각의 이름을 연결해서 외우고 있어야 돼요. 중요한 지하정이 나오다 보니까 석회석이 나오는 그런 지층이 조선노충군이냐 평안노충군이냐 물어봐요. 얘만 물어봐요. 그래서 나중에 외우세요 이건. 그 다음에 중생대는 여기가 경상분지인데 근데 여기 봤더니 관이방이 하나가 더 표시가 돼 있어요. 자, 관이방 대표적인 게 화강암이었잖아. 자, 우리나라 관악산부터 해가지고 화강암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경상분지는 퇴적암, 중생대, 화강암 앞에서 이야기했었죠. 걔가 우리나라 거의 전체에 분포를 하는데 주로 이제 중부 지방에 많이 분포해요. 이것도 나중에 한 번 더 설명할게요.
그다음에 신생대는 앞에서 퇴저감만 공부를 일단 했는데 퇴저감.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화성암 가운데 분출암 있죠. 분출암. 주로 현무암. 화산활동. 신생대에 일어났다고 했잖아. 그럼 우리나라에서 화산 지형은 제주도, 울릉도, 독도, 그 다음에 백두산과 대마고원. 자, 이거 나중에 화산 지형에서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강원도 철원 근처인데 남학생들 벌써 이렇게 약간 긴장하는 친구들 있을 거예요. 굉장히 추워요. 여기서 군대 생활하면 힘들다. 이건 운이야 운. 아무튼 그래서 이건 화산 지형을 나타낼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시원생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퇴저감들 중심으로 정리를 먼저 했었고 그 다음에 화성암, 그 다음에 우리 변성암까지 해가지고 일단 시대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처음에는 눈에 잘 안 들어올 거예요. 천천히 나중에 다시 한번 복습해 줄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했습니다.